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코롱인더 2025년 2분기 실적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전체 매출 보니까요. 1조 2,585억 원.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그 코롱 스포츠 차이나. 이야, 이거 성장세가 정말 대단해요. 네네, 그 중국 쪽 실적은 봤습니다.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3% 증가해서 1,750억 원. 와. 그리고 하반기에도 80에서 90%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니까 이거 뭐 중국 아웃도어 열풍 제대로 탄 거죠. 물론 중국 패션 사업 성장은 인상적이죠. 근데 그 이면을 좀 봐야 합니다. 전체 영업이익을 보면요. 453억 원인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25.7%나 확 줄었어요. 아, 영업이익이요? 네,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죠. 특히 핵심 사업인 산업자재 부문 이익이 무려 76.1%나 급감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. 이번 이익 체력 자체가 약해졌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. 코롱 스포츠 차이나가 아무리 잘해도 이 큰 부진을 다 메우기엔 좀 역부족이죠. 국내 패션 쪽도 소비 심리 안 좋아서 매출, 이익 다 줄었고요. 네. 그 영업이익 감소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. 그래도 사업 부문별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? 예를 들어서 화학 쪽. 조선업 포항 덕분에 페놀 수지 수요가 아주 탄탄하고요. 그리고 특히 MPPO라는 신소재 있잖아요. 아, MPPO요? 네. 네, 이 수요가 엄청 늘고 있다는 점. 이게 또 흥미롭더라고요. 데이터 센터나 AI 반도체 냉각에 쓰이는 핵심 소재라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한 2, 3년 동안은 코롱인더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. 화학 부문 전체로 넓혀보면 경쟁사들 가격 인하 압박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.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아라미드 사업입니다. 아라미드. 그 방탄복이나 광케이블에 들어가는 초고강도 섬유 말인데요. 네네, 알죠. 중국 업체들이 너도 나도 막 증설을 해대는 바람에 공급 과잉 상태가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요. 광케이블이나 전기차 같은 이 앞단, 전방산업 수요 회복도 생각보다 더뎌요. 많이 더딥니다. 아라미드 공급 과잉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? 그렇습니다. 지금은 점유율이라도 지키려고 거의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흑자 전환 시점도 글쎄요. 2026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. 근데 더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중국이나 국내 경쟁사들이 또 증설을 한대요. 이게 예정되어 있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주력 제품인 타이어 코드 역시 그 베트남 공장 가동이 내년에나 가능해서 당장의 수익성 개선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. 미국의 관세 문제나 시장 불확실성 이런 것도 여전하고요. 아휴, 듣고 보니까 아라미드 쪽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네요.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그 미국의 대규모 인터넷망 투자 법안 BAD 프로젝트요. 아니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해저 광케이블 투자를 본격화하면 광케이블용 아라미드 수요가 확 늘 수 있다. 이런 전망이요. 실제로 2분기에도 일부 수요 회복 조짐이 좀 보였다고 하고 하반기 가동률도 거의 100% 가까이 올라갈 거다. 이렇게 예상하던데요. 기대감은 있죠. 분명히 있습니다. 그 BAD 법안 같은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면 당연히 수요는 늘겠죠. 하지만 그 시점이나 규모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말 그대로 기대 단계라는 겁니다. 반면에 공급 과잉이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현실이잖아요. 이게 문제죠. 판가 인상보다는 고부가 제품 개발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전략이고요. 타이어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가능성 같은 외부 변수 때문에 자동차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에어팩 사업 역시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전반적으로 외부 환경 리스크가 너무 커요. 코롱 스포츠 차이나의 그 폭발적인 성장, 그리고 MPPO라는 미래 소재의 가능성, 이런 건 분명 코롱인더의 밝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특히 코롱 스포츠 차이나 성공을 발판 삼아서 G4의 같은 다른 브랜드 해외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. 하지만 그 밝은 부분을 가리기에는 주력 사업인 산업자재 부문의 부진, 그리고 아라미드 사업의 그 구조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늘이 너무 짙어요. 여전히 계속되는 공급 과잉 문제, 더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시장 환경이라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정말 관건입니다. 결국 코롱인더의 미래는
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패션과 MPPO 같은 신사업, 이런 미래의 가능성에 달려 있을까요? 아니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자재와 아라미드 같은 전통 주력 사업의 부활에 달려 있을까요?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코오롱 인도의 다음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